그러면 이제 주민분들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TF팀의 안이 이제 담수량을 줄여서 좀 자연 정화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 그거를 좀 수질 개선을 하는 방안을 내놓으신 건데 어떤 부분에서 반대를 가장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원인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립을 해서 호수 원형을 이제 매립식으로 해서 우수박스를 호수 바닥에다가 네. 지금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굳이 만약에 설치한다면 산책로에서 설치하셔도 되는데 굳이 호수 바닥에다 설치하시면서 그걸 흙으로 매립하신다고 하시는 부분에 저희가 좀 의아해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산책로를 지금 현재 산책로도 괜찮하거든요. 근데 그 산책로를 4m로 제가 알기로 더 확장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기술적인 거 모르지만 한 3차선 도로까지 산책로를 넓힌다고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 굳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풍암호수의 원형은 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산책로를 더 확보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주민들은 원형을 훼손하면서까지 그렇게 수질 개선을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저희가 이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입장을 좀 드릴게요.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근본적인 것부터 뭔가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저수지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저수지가 아니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저수지가 아니게 될 건데 왜 44만 톤이라는 설계 담수량이 필요한 건지 제가 좀 납득이 좀 안 갑니다. 꼭 그 정도 왜 그렇게 많은 호수공원이 물이, 네. 그만큼 물을 많이 담아두고 해야 하는지 그게 어떤 효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담수량을 정하는 것은 호수공원으로서 담수량을 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관리의 측면이 가장 큽니다. 네. 그 행정이 관리 가능한 담수량을 적절하게 정하는 것이 저는 엔지니어들이 정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그 호수의 호안의 길이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것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수지가 아니라 그 호수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호수를 유지를 지켜야 하는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어촌공사가 1956년도에 만들어 놓은 뚝방을 다 헐어버리고 과거의 서창천의 모습을 살려내는 게 원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은 많지 않으실 테니까. 근데 지금 현재 그 뚝방을 유지시키고 호수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경관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물을 빼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바닥을 들어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호수의 수면적을 최대한 유지함으로써 공원으로서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풍암동, 화정동 여러 그 광주광 시민들이 사랑하시는 이유도 풍암 저수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공원으로서 활용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사업을 통해서 좀 더 좋은 호수공원으로 탈바꿈시킬 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한 방향으로 통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풍암 저수지의 통행길이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가세요라고 팻말이 붙어 있죠. 네. 왜냐하면 4인 가족이 교행이 안 돼요. 길이 좁아서. 그런 부분이 부분 존재합니다. 저희가 그 호수를 다 넓히자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이렇게 그 좁은 구간들을 넓혀야 한다. 그리고 호안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자연 식생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 식생을 만들려면 주변 석축의 일부를 허물어야 됩니다. 지금은 농어촌공사가 담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다 석축으로 쌓아버렸잖아요. 기존의 식생이라는 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2009년도에 대규모 준설을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자생종들이 어류 이런 것들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방류종만 관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생태계 보존해야 될 생태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자연형 그 정화의 기능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경관적 호수의 기능과 아울러서 저희 호안 정비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이제 44만 톤의 물이 가늠이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 짐작이 안 됩니다만 왜 굳이 꼭 44만 톤 다 담아둬야 되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어떻습니까? 예,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게 어떤 매립의 근거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뚝을 낮추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매립이 돼야 할 이유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변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 과거에 이제 준설을 통해서 매립이 되고 그것이 석축이 쌓여서 이제 지금 산책로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어떤 공원 부지로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면에서 볼 때 더욱 이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수질 개선의 가장 적절한 방식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인데 외국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녹조가 발생하고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일반인들도 많이 이해하시는 그 부영양화라고 네. 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영양화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그 호수의 수심을 낮추는 부분들인데 EU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낮은 호수에서의 부영양화 지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별도로 만들 정도로 호수가 수심이 낮은 경우에는 수질 관리에 관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걸 스스로 제시하고 있고 그걸 이제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침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굳이 그런 어려움을 다가서 가면서까지 매립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있는 용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질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방향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줄여서 적절한 체류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공급하고 이런 그 어떤 인간이니까 이게 공원이기 때문에 사람이 철저히 관리하는 형태의 운영하는 방식이 일정 부분 필요한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연의 물리적인 모든 기능도 제외한 상태로 사람들이 손을 써서 관리해야 된다. 그런 것은 너무 나중에 그 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도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청계천을 그 복개하고 난 이후에 한강물을 하고 매주마다 인부들이 저 바닥 청소하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풍암호도 그런 식으로 조성하고 유지한다면 앞으로는 그 낮아진 수면에서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물 빼고 바닥 청소하고 하는 일이 생기지 않으라는 법이 없고요. 또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적인 접근 방법에 더 치중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수심을 낮추는 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나요? 먼저 그 전에 네. 아까 그 박사님께서 제기한 네. 것 중에 수문학적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네. 박사님한테 그걸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그 비가 오면은 초기에만 더러운 물 들어오고 나중에 깨끗한 물 들어온다고 그러셨는데 저희들이 비가 올 때 수차례 수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지속 시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TP의 농도가 저희들이 0점대로 떨어지는 그 시간이 지속 시간이 3시간, 4시간이 걸립니다. 그 유역 면적 자체가 371헥타르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조수 뚝을 낮추면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 빗물 배제 박스를 만들 때 적어도 50년 빈도, 100년 빈도의 빗물을 다 같이 배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수문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홍수량을 계산을 하거든요. 홍수량 계산을 하다 보면은 박스의 크기가 3m, 4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뚝이 더 낮아져 버리게 되면은 우리 빗물 배제 박스가 수면 위로 드러나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또 진용경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책로라든가 뭐 또 해제로라든가 이쪽으로 돌리면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제 해제로 쪽도 상당히 난공사긴 난공사예요. 거기 뭐 아시다시피 지하철 2호선 공사도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해제로 쪽은 우리 사업 구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중앙공원 사업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좀 있고 복잡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산책로 같은 경우는 잘 아시잖아요. 산책로에 그 풍암호수의 대표적인 그 왕버들 나무가 있습니다. 네. 왕버들 나무. 근데 만약에 산책로 쪽으로 돌리게 되면은 그 왕버들 나무를 반드시 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치 그 풍암호수의 대표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왕버들 나무를 건드는 거, 그것도 저희들은 조심스러웠고요. 그 다음에 삼목교 쪽으로는 상당히 경사가 심한 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 공사를 하게 되면은 엄청난 이 절토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학적으로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시공도 불가능합니다. 네. 물기를 90도로 꺾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수심을 낮춘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그렇죠. 수심을 낮춘 경우에 부영향화가 될 가능성은 있겠죠. 네. 하지만 저희가 낮춘다 해서 뭐 30cm, 50cm로 낮추는 게 아니라 1.5m, 평균 수심 1.5m, 최고 수심 2.5m거든요. 저희들이 그것도 여러 가지 EFDC라든가 HSPF라는 모델링을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 다 모델링을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지하수가 유입되고 그러면서 지금보다도 오히려 수온은 1.2도씨 정도 낮아집니다. 잘 아시겠지만 녹조는 이 수온에도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녹조 현상들을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